시간이 흘러가고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해롭기까지 하다는 걸 알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놓아야 한다. 그것이 성숙함이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특히 다음 8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멀리 해야 할 것들이다. 남의 인정을 구하는 일을 멈춰라. 김영석은 말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남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끝이 없는 욕망이라는 것을 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기다린다. 나이 든 사람이 여전히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이제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욕심을 버려라. 김영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아무리 높은 고관대작이라도 자신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법이니 지위가 낮은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참고해야 한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혼자 해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족이 있어야 하고 친구가 있어야 하며 동료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나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나이 든 사람이 여전히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고집이지 능력이 아니다. 이제는 협력하는 법을 배워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길러라.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매달리는 것을 그만두어라. 젊을 때는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망칠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평생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후에 원망했으며 자책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원망해도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다. 김영석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간 유배 생활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그 시간을 자신의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후세에 남길 가치 있는 저작들을 완성하는 데 사용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완벽주의에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라.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계획, 완벽한 실행, 완벽한 결과.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거나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충분히 좋은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80점짜리 일을 빨리 끝내는 것이 100점짜리 일을 늦게 끝내는 것보다 나을 때가 많다.
김영석은 말했다.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완벽보다는 꾸준함이, 완전함보다는 지속 가능함이 더 중요하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지혜다.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꼰대질하는 것을 멈춰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인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내 경험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달라졌으며 상황이 변했다. 내가 젊었을 때 통했던 방법이 지금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다. 김영석은 이렇게 말했다. 삶은 짧고 학문은 방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이해를 깊게 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돈이나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젊을 때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좋은 것을 사야 한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건강,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우정,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김영석은 이렇게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읽기 쉬운 것에 나만한 것이 없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내 가치관, 내 신념, 내 정체성,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소유에서 존재로, 가지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그만두어라. 젊을 때는 몸이 아프면 금세 밤을 새워도, 무리를 해도, 잘못된 식습관을 가져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하게 반응한다. 작은 무리도 금세 티가 나고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 김영석은 말했다.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에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 몸에 새겨지는 것은 습관이다. 건강한 습관을 몸에 새겨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돈도 명예도 관계도 의미가 없다.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을 멈춰라. 젊을 때는 화가 나면 폭발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면 즉시 반응했다. 그것이 정의롭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분노는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친다는 것을,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김영석은 노노고금주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쌓아오른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덕목이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라. 정말 화낼 일인지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라. 김영석은 또한 이렇게 조언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분노나 원한에 사로잡혔을 때는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감정을 관찰하며 어떻게 반응할지를 현명하게 결정하라. 세상의 모든 변화에 저항하는 것을 그만둬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며 문화가 바뀐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에 쉽게 적응했다. 오히려 변화를 즐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저항하게 된다. 익숙한 것이 변하고 새로운 것이 귀찮아진다. 하지만 변화에 저항한다고 해서 세상이 멈춰서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만 뒤처지게 될 뿐이다. 김영석이 살았던 조선 후기도 격변의 시대였다. 전통적인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오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다. 하지만 김영석은 변화에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켰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며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변화는 성장의 기회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성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원래 이런 것이야.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같은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멈춰라. 원래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발전한다. 예전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때로는 새로운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을 수 있다. 김영석은 이런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였다. 그는 전통적인 유학의 틀 안에 머물지 않고 서양의 과학기술도 받아들였으며 실용적인 새로운 접근법들을 시도했다. 그래서 그의 학문은 실학이라고 불리며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학문이 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 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세대의 문화나 행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같은 말들을 하면서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 하지만 이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김영석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의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하라. 젊은 세대의 행동도 그들이 자란 환경과 시대적 배경의 산물이다.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젊은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늙어서 못 배우라고 포기하지 말라. 김영석도 60대의 새로운 학문 분야에 도전했다. 나이는 배움을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보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배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으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김영석을 보라. 그는 평생을 학습자로 살았다. 유배지에서도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연구를 하며 새로운 저서를 집필했다. 김영석은 이렇게 말했다.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에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자세가 몸에 배면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현역일 때는 말이야,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된다. 하지만 과거의 성취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자신은 발전할 수 없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느냐다. 김영석의 경우를 보자. 그는 젊은 시절 정조의 신임을 받으며 중앙정계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유배를 간 후에도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했고 더욱 가치 있는 저작들을 남겼다. 과거의 경험을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이 올라간 것이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과거의 성취는 자랑할 자산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여겨야 한다. 젊을 때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이 된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 과도한 음주, 흡연, 불규칙한 생활, 운동, 부족 등등 이런 것들은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영석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유배지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적당한 운동을 했으며 절제된 식생활을 유지했다. 그 덕분에 75세까지 정신이 맑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저술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신적 건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긍정적 사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정신적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여러 상실과 변화들이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젊을 때는 일에만 매달려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뒷전으로 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김영석도 유배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수많은 편지를 썼다. 특히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들에는 아버지로서의 깊은 사랑과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아들들의 교육과 성장에 대해 세심하게 조언했다. 이는 가족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도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가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진다.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 서로의 변화를 지켜봐주는 친구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중요한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산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단순히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이 이 세상에 남길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김영석의 경우 500여 권의 저서가 그의 유산이다.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사상이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우리 모두가 김영석처럼 대단한 저서를 남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길 수는 있다. 후배들에게 전수할 기술이나 경험,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치관이나 철학,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선행들,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다. 김영석의 인생을 보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지만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그 시간을 자신을 성찰하고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데 사용했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겨 후세에 큰 가르침을 전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젊을 때의 습관과 생각들 중 일부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남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욕심 대신 협력의 지혜를 배우라.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라. 완벽주의 대신 꾸준함을 선택하라.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들에게서 배우려 하라. 물질적 소유보다 정신적 성숙을 추구하라.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지켜라. 분노와 원한을 품는 대신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적응하고 성장하라. 이것들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이를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김영석이 말했듯이 사람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의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하라.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다. 김영석의 지혜는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오히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른다. 그의 말처럼 모든 일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여기며 나와 같이 귀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영석의 이 말을 기억하라. 인간이 사는 세상은 바로 이 땅이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없으면 어디서 살 수 있겠는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충실하라. 나이가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깊은 지혜를 얻으며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김영석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되 동시에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겸손함을 잃지 말라.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진주 같은 지혜를 얻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 지혜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젊을 때의 미숙한 습관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마치 나무가 자라면서 필요 없는 가지들을 쳐내야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김영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라는 의미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기 성찰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지혜로워진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이만 먹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진정한 지혜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서 나온다. 김영석이 말했듯이 반성되지 않는 삶은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없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져야 하고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관계에서 그렇다. 젊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오랫동안 함께 온 사람들, 나의 변화를 지켜봐 준 사람들,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사람들의 가치를 알게 된다. 김영석은 이렇게 말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한 자가 되는 그 자체가 백성을 다스리는 수장의 의무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검소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에서도 검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말, 자랑하는 말들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적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적은 말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어야 한다. 젊을 때는 많은 말로 자신을 표현하려 했다면 나이 든 후에는 적은 말로도 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김영석이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바로 그런 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버지의 사랑과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 나에게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김영석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했다. 제자들을 기르고 동료들과 토론하며 때로는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배우려 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경계해야 할 또 다른 것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내 나이에 이런 일을 해도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지만 김영석을 보라. 그는 60대에도 새로운 학문을 연구했고 70대에도 새로운 저서를 집필했다. 나이는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유로워져야 한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사회적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며 자신이 만든 틀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김영석이 말했듯이 즐거움이 지나쳐 적당함을 잃어버린 마음도, 슬픔이 지나쳐 해로움을 주는 마음도 모두 경계해야 한다. 적당함의 미학, 중용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도 줄어들어야 한다.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일이 일비하지 않는 평정심을 길러야 한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낙담하지 않는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무감정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깊고 섬세한 감정을 가지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안에는 풍부한 생명력이 흐르는 것처럼 말이다. 김영석의 삶을 보면 이런 평정심의 힘을 알 수 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족과 떨어져 18년간 유배 생활을 해야 했다. 그 누구라도 분노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원망과 분노로 보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성찰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후세에 남길 가치 있는 일들을 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찾아 해나가야 한다. 김영석이 말했듯이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분노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철학을 갖는 것이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철학을 빌려와서 살았다. 부모의 가치관, 선생님의 가르침, 사회의 기준 등에 따라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지, 무엇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김영석의 철학은 명확했다. 실용적인 학문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 목표였다. 그래서 그의 모든 저작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농업기술, 행정개선, 법률, 제도 등 모든 것이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도 그런 명확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방향감을 잃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젊을 때는 죽음이 먼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언젠가 맞이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매 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살 수 있다. 김영석은 자신의 묘지명을 스스로 썼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다. 육경사서로서 자기 몸을 닳게 하고 일표이서로서 천하국가를 다스릴 수 있게 했으니 본말을 갖추었다 하겠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이다. 학문적 성취와 실용적 기여 모두를 이루었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 우리도 언젠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의미 있는 일들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김영석의 지혜는 단순한 개인적 성공이나 행복을 넘어선다. 그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회적 책임감도 더욱 커져야 한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나이에 걸맞은 지혜와 품격을 갖추는 것이다. 김영석의 가르침을 따라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라.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일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김영석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